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타이머 IC를 이용한 PWM 회로 PCB 아트웍 강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NEO 타이머 IC를 이용한 PWM 회로에 대해서는 제가 제공한 전 강좌에서 이론적 내용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회로, PWM 회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회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지요? 예, 이해를 했길 기대를 하면서 이번 강좌는 이제 PCB 아트웍 강좌인데요. 총 3강에 걸쳐서 제가 강좌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좌에서는 여러분들 스케매틱 디자인입니다. 자, 회로도를 그릴 거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PCB 아트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커버 파일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강에서 PCB 아트웍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기판에 이 PWM 회로를 제작하기 위해서 패턴도 작성 방법을 제가 3강에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키매틱 디자인부터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스키매틱 디자인을 하기 전에 스키매틱 디자인 순서 플로우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자, 스키매틱 디자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스키매틱 디자인 플로우인데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자, 새로운 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라든지 그 도면 사이즈 등을 설정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월캐드를 설치를 하고 나서 처음 실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월캐드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추가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 별도로 이렇게 추가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자,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한 다음에 이제 파트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회로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부품을 배치하고 와이어링 배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와이어링 단축키는 와이어 해서 W지요.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사용을 하면 좋겠네요. 자,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은 레퍼런스 자동 정렬 기능에 해당이 되는 애노테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번호를 자동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품 배치된 위치에 따라서 자, 요거만 한번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부품에 배치된 위치에 따라서 좌우 상하 순으로 자동으로 레퍼런스 넘버가 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애노테이트까지 자동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애노테이트까지 마쳤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디자인 룰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LC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죠. 디자인 룰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발생이 됐거나 오류나 에러나 워닝이 발생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그 다음 이제 DLC 체크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것이 PCB 풋프린트 속성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CB 아트웍을 하기 위해서 네트리스트 파일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네트리스트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CB 풋프린트를 잘못 입력을 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타 등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하셔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요 PCB 풋프린트는 대소문자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대문자든 소문자든 편한 대로 풋프린트 이름을 정확하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여러분. 오타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PCB 에디터에 패드 패스와 PSM 패스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PCB 풋프린트 속성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스케매틱 플로우에서 마지막 단계는 네트리스트 파일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 파일이
네트리스 파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도면이 저장되는 폴더 내에 알레그로 폴더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 요 폴더 안에 네트리스트 파일, 즉 뎁 파일이 이렇게 세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pstx-net 그리고 .deb 파일, pstx part .deb 파일, 그 다음에 칩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파트에 관한 정보, 그리고 네트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1대1로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총 3개의 네트리스트 파일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PCB 에디터로 자동으로 PCB 에디터가 자동 실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트웍 작업을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플로우를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프로젝트 생성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ORCAD 캡처를 미리 실행을 해 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New Project 생성해 볼까요, 여러분? 자, 메뉴 파일에 New Project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메뉴 파일에 그 다음에 New에 자,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초이스 내지는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요 세 개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 네임과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스케매틱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매틱이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D 드라이브에 자, 제가 이미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 폴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 PWM PCB 아트웍 디렉터리를 지정을 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자, PWM 서킷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으니, 이제 환경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경 설정은 몇 가지만 이렇게 해 볼게요. 자, 메뉴 옵션에 프리퍼런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뭐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제가 미리 조정을 했는데 요 그리드 컬러 있지 않습니까? 자, 요 그리드 컬러. 자, 여러분들 요 그리드 현재 이 컬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격자의 컬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자의 컬러. 이 격자의 컬러가 너무 어두우면 여러분들이 스키매틱 작업할 때 오히려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요것은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사용자 지정색 만들기 이렇게 눌러서 여기 지금 현재 컬러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밝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놓고 쓰시면 한결 부드럽습니다. 자, 다시 옵션에 프리퍼런스 들어오셔서 그리드 디스플레이에서 스케매틱 자, 여기 보시면 자, 스케매틱 페이지 그리드와 파트 앤 심볼 그리드가 있죠. 그래서 비저블에 체크가 되어 있고 자, 둘 다 비저블 보여지게끔 표시를 해 놨고요. 그리드 스타일을 자, 보시면 자, 스케매틱 할 때 그리드 스타일을 제가 라인으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격자 모양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트로 하면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점으로 그리드가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트 앤 심볼 그리드는 뭐 다트로 되어 있네요. 그럼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라인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미셀러니어스에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여기서 설정할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이 정도 자 설정하면 좋습니다. 정션 닷 사이즈는 여러분들 스몰 사이즈로 놓고 하면 뭐 좋습니다. 이 정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토 리커버리 해서 오토 리커버리는 뭐 이렇게 15분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터쿨 커뮤니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 디폴트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인터쿨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네이블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매틱 작업을 이제 스케매틱 해놓은 것과 PCB 에디터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품을 PCB 에디터에서 부품을 배치를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그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부품을 배치할 수 있을까? 그렇죠? 회로도대로 부품을 배치하는 것이 배선이 가장 최소화되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요즘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니터 1, 모니터 2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는 스케매틱 그 캡처 화면을 띄워놓고 여기는 에디터 여러분들이 이제 PCB 아트워크하는 에디터 화면이 띄워져 있다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 R1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그 해당되는 PCB 풋프린트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회로도대로 부품을 배치하는데 용이하겠지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현재 모니터 하나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창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는 스케매틱, 그 다음에 여기는 PCB 에디터를 띄워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쓰면 좋습니다. 인터 툴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이네이블 시켜놓고 쓰세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오토 레퍼런스는 자동으로 레퍼런스가 플레이스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프리퍼런스에서는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뉴 옵션에 오토 백업해서 10분마다 백업을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3개를 유지를 해라.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 저장되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디렉터리를 다른 데로, 백업 디렉터리를 다른 데로 바꾸고자 하면 여기서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고 있는 소중한 파일들을 그 주기적으로 세이브를 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시험 보실 때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자, 옵션에 자,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에서 스케매틱 페이지 프로퍼티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단위는 여러분들 뭐 인치와 밀리미터를 쓸 수 있는데요. 우리는 편하게 밀리미터가 좀 익숙하지요. 그래서 밀리미터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 by 210으로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뭐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레퍼런스는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드스 2.54mm 그 다음에 여기 자 수평측 2.54, 그 다음에 그리드 간격이 수직측 또한 2.54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100mm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mm 단위로 요 그리드 격자가 이루어졌죠. 여기도 100mm, 여기도 100mm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 도면 사이즈 등 환경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부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는데요. 자, 메뉴 플레이스에 파트를 실행시키시고요. 이미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추가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없다. 최초에 여러분들이 올캐드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없다라고 하면 자, 요 버튼이 add library예요. add library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클릭해서 라이브러리 디렉터리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앰플리파이어 라이브러리부터 쭉 내려서 선택을 하고 트랜지스터 자, Orchid 라이브러리 OLB는 Orchid 라이브러리의 약자예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했겠다. 이제
부품을 이제 찾아서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부품 배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중심이 되는 부품부터 찾아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NE555 타이머 IC를 찾고 파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작성을 하고 찾은 것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 따라가죠. 그래서 배치를 하고요. 클릭을 하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NEO 타이머 IC가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마우스에 연속해서 이제 여러 개 사용할 부품들은 연속해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클릭하면 계속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이거 지울 때는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고요. 월캐드의 가장 큰 장점은 스키매틱 사용이 아주 편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배치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커넥터예요. 커넥터 커넥터 2핀짜리 해서 CON2라고 쓰면 다 찾아지죠. 엔터를 쳐서 가져오시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자, 미러링을 할게요. 수평측으로 반전을 시켜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가져올게요. 저항은 R 레지스터 해서 저항을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자, 자, 여기 하나를 배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는 얼 키를 눌러주시면 로테이트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항 여기 또 하나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배치를 할게요. 자, 저항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제 ESC 눌러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 레지스터 베리어블 해서 가변 저항을 한번 찾아올게요. 자, 그래서 가변장을 찾아서 이렇게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가변장을 하나를 배치를 했어요. ESC. 그 다음에 다이오드를 찾아서 가져오고요. 엔터를 쳐서 자, 로테이트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그 모터 쪽에 프리필링 다이오드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배치를 할게요. 다이오드 배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캐패시터 CAP. 자, 캐패시터 충방전용 캐패시터와 여기 바이패스 콘덴서 캐패시터 이렇게 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필요한 것이 스위치. 자, SPDT 3단자 스위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 스위치 한 칸 띄고 SPDT예요, 여러분. 파트 네임이 해서 자, 스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배치를 하고요. 자, 배치를 하고 자, 더블 클릭이 혹시 부품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미세하게 더블 클릭이 되면 금방 그와 같은 어떤 속성 창이 나타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클로즈 닫고 다시 원하던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LED 가져올게요. LED 로테이트 해서 자, 원하는 방향으로 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극성이 있는 부품들은 자,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모스 FET를 가져올 거예요. 모스 FET를 가져올 건데 자, 모스 FET 전에 모터 자, 이렇게 모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모터를 가져오고요. 자, 이렇게 모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자, 전체를 선택해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동시키면 돼요. 자, 이제 뭐 부품은 지금 모스 FET를 제외하고는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스 FET에 3단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모스 FET를 가져올 텐데 이 모스 FET는 그 단자가 3개예요. 트랜지스터처럼. 트랜지스터는 2m 베이스 컬렉터이지요.
보스 FET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하는 3단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 모스 FET는 IRF540N이라고 하는 N채널 모스 FET예요. 자, 이렇게 그 트랜지스터나 FE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자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부품 배치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건데, 라이브러리로 뭐 예를 들어서 제공되지 않는 NPN, PNP, 뭐 FET의 경우에 그 트랜지스터의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NPN 뭐 단자 이름이 BC이냐 혹은 PNP ECB냐, 자 부품의 밸류를 변경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NPN 뒤에 있는 핀의 순서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이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ECB인지 EBC인지, 자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데이터 시트를 먼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제가 올데이터시트닷컴에서 제가 검색을 미리 해놨는데요. 잠시만요. 레퍼런스 데이터를 잠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IRF540N이라고 하는 N채널 모스 FET를 데이터 시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N채널, 자, 파워 모스 FET죠, 여러분? 네, 모스 FET고요. 자, 패키징 타입은 TO220AB네요. 그렇죠? 이게 모스 FET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게이트, 드레인, 소urce. 자, 순서대로 자, 이게 1번 핀이고 2번 핀이고 3번 핀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GDS, 게이트, 드레인, 소스로 되어 있죠. 이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자, 뭐 심볼도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심볼. 그래서 게이트 단자,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파트 넘버는 IRF540N이고 패키지 타입은 TO220AB. 자, 그렇죠? 요것을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트랜지스터라든지 FET 같은 경우에는 FET는 이제 정션 FET가 있고 모스 FET가 있죠. 모스펫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항상 핀에 부품 배치를 할 때 꼭 핀 번호와 핀 네임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GDS다라고 확인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자 찾아올 때 자 이렇게 모스 FET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러면 모스 FET N 채널인데 이것도 이제 모스 FET N 채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이 GDS인지 그 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내려보시면 이렇게 모스 FET 드레인 게이트 소스로 되어 있죠. 이것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GDS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를 좀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부품은 IRF540N이고, 그렇죠? N채널 모스 FET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죠? 자, 데이터 시트를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단자가 세 개가 있었는데, 자, 이게 1번, 2번, 3번 단자죠? 근데 GDS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걸 보시고, 모스 FET N 채널인데, 여러분들이, 자, 어떤 걸 가져와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모스 FET N 채널, 자,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드레인 게이트 소스란 얘기는 1번이 드레인이란 뜻이에요. 드레인이고 2번이 게이트고 3번이 소스란 뜻이에요. 이걸 가져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IRF540N은 GDS로 되어 있으니까 1번, 2번, 3번이. 그래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GDS, 모스 FET N 채널 요것을 파트를 불러오는 게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져오셨으면
에딧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핀 번호, 핀을 맞게끔 그 핀 번호에 맞게끔 편집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없으면 그걸 불러와서 편집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있으니까 이걸 가져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지요. GDS를 자 모스FEit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예,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여기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타이머 IC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타이머 IC를 우리가 그 회로들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 핀 번호들의 어떤 포지션을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 볼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edit 파트예요. 파트를 편집한다. 자, 수정한다 라는 뜻이죠. 명령이. 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edit 파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편집 창이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그 핀의 위치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먼저 리셋 단자인 자, 4번 리셋 단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VCC도 자, 위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3번 아웃풋 단자는 요 가운데로 이렇게 위치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컨트롤 볼테이지 자, 제어 전압 단자는 자,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고요. 2번과 6번은 자, 좀 아래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요 RST 자, 요것은 로테이트 얼키를 이렇게 누르면 변경이 되죠. 자, 위치가 방향이 틀어지죠. 얼키를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단자는 지금 보세요. 자, 여러분 1번이 어디 있나요? 1번 핀이 자, 1번 핀이 안 보이고 2번 핀이 있고 3번 핀, 4번 핀. 자, 여러분들 요게 지금 8핀으로 되어 있죠. NEO 타이머 IC가 그렇죠? 그래서 1번 핀, 자, 2번 핀 있고 3번 핀 출력, 그 다음에 4번 리셋, 5번 볼테지 컨트롤 단자, 6번 스레스홀드, 자, 그 다음에 7번 자 디스차지, 8번 VCC 그렇죠. 1번이 없죠. 아, 요게 1번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모양은 쉐입이 제로 랭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로 랭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면 쉐입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여기 쉐입이 제로 랭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핀 비저블에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쉐입을 라인으로 고쳐주시고 핀 비저블 체크를 해주시면 자, 이제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가 요 몸체 부분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클릭 드래그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CV도 요것도 자 이렇게 로테이트해서 이렇게 윗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핀을 자 그리드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고요. 자, 요 VCC도 자, 요 칸을 너비를 한번 같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다시 로테이트해서 위치를 시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품의 위치까지 이렇게 부품의 핀의 위치와 그 바디, 몸체의 크기를 조정을 다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클로즈 버튼을 눌러주시고 업데이트 커런트 해주시면 현재의 것을 지금 수정한 에딧 파트가 적용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이제 자, 이제 와이어링을 하시면 돼요. 부품을 이제
그 배선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원 단자가 지금 이제 표시가 안 됐죠. 그래서 파워 가져와 볼게요. 자, 파워는 F 이렇게 하시면 돼요. F에서 자, 플레이스 파워 단축키 해서 VCC 그렇죠. 여기 화살표 있는 에로 타입을 가져올게요. 오케이 해서 배치를 이렇게 시키시면 돼요. 배치를 시키시고 자, 여기에서 자,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해서 자, 이것을 네임을 자, VCC만 이렇게 남겨 놓을게요. 이렇게 남겨 놓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 그라운드 G 해서 아까 플레이스 파워 가져올 때 F나 자, G나 단축키 똑같습니다. 그래서 캡심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 캡처 심볼의 약자예요. 캡심이 요걸 가져오셔야 돼요. 요 0 붙은 것은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그라운드니까 주의하세요. 요것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와이어링을 하시면 되는데 와이어링 할 때는 자, W 눌러서 이렇게 자, 터미널과 터미널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도 빠르게 배선을 연결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VCC를 요 두 개를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따라다녀요. 따라다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계속 따라다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여러분. 빠르게 할 때는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혹은 자, 요 VCC를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전원을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요것을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자, 좀 당겨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도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라운드가 붙는 부분에 다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컨트롤 V 연결하시고 컨트롤 V 연결하시고요. 컨트롤 V 해서 연결하시고요. 컨트롤 V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 컨트롤 V 연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기 좋게 이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자, 보기 좋게 회로도를 보기 좋게 정리를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배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한번 와이어링을 마저 해볼게요. W 눌러서 자, 저항해서 자, 여기 와이퍼 가변장에 와이퍼 연결하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자, 여기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6번을 연결을 해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자, 저항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자, 여기에 줄을 맞추는 게 좋겠죠? 자, 해서 밑으로 한 칸을 내리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해 주셔도 되고요. 얘도 전체를 선택해서 자, 쭉 당겨 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높이를 이렇게 같이 가지런히 맞춰 주시면 훨씬 더 회로가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연결하면 벌써 이제 타이머 IC의 반을 다 입력 쪽을 다 이제 연결을 했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출력 쪽 자, LED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FET의 게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요게 FET가 여기도 게이트 자,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죠. 맞춰주면 좋겠죠. 자, 당겨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요 라인을 다 맞춰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보기가 좋죠. 요 라인을 그라운드 레벨 라인을 맞춰주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죠. 자, 그 다음에 와이어 해서 자, 드레인과 모터 연결해 주시고요. 프리필링 다이오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얼추
회로도가 완성이 됐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회로도가 이제 다 연결됐네요. 여러분들 여기 타이틀 블럭은 제가 따로 작성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와이어가 여기 하나가 빠졌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품 배치와 와이어링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딱 정렬을 딱 하시고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맞습니다. 부품의 값을 입력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부품의 값을 밸류 값을 입력할게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값은 1kΩ. 자, 그 다음에 요 다이오드는 1N4148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나머지 두 개를 다 입력하기 위해서 밸류 값을 하나만 입력하고 컨트롤 C 에서 자, 컨트롤 V 오케이, 컨트롤 V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은 가변장인데 자, 가변장은 VR1으로 이렇게 레퍼런스 값을 좀 조정을 하고요. 자, 요 밸류 값은 자, 100kΩ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0k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캐패시터는 0.1 마이크로 페럿. 마이크로는 소문자 U로 써주시고요. 페럿은 대문자 F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0.1 마이크로 페럿 해서 요 와이어에 이게 그 밸류 값이 겹치니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배열하시고요. 요것은 100옴. 자, 100옴도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정렬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동시에 이동을 시키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셀렉트 스위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을 바꾸셔도 돼요. 셀렉트 스위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밸류 값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ED가 있고요. 요 저항값은 10kΩ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요. 모스 FET는 IRF540N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모터는 자, 모터 DC가 없어서 모터 AC를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DC 모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요 커넥터는 요 파워 커넥터예요. 그래서 파워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회로도가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 뭐 회로도 그리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요, 여러분. 자, 잘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 배선이 끝났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애노테이트. 자, 애노테이트는 요 프로젝트 매니저 창으로 이동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애노테이트는 자,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자, 요 디자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죠? 애노테이트는 여기에 있어요. 자, 요게 애노테이트 명령 단추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DLC 체크, 디자인 룰 체크, 그 다음에 네트리스트 파일 생성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순서는 요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애노테이트 자, 먼저 파트 레퍼런스를 모두 물음표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세요. 액션에서 자, 액션에서 해야 될 일이 자, 이렇게 물음표로 초기화하고 확인 단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와 볼게요. 페이지로 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물음표로 다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물음표, 그렇죠? 물음표로 레퍼런스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선택하고 annotate 한 번 더 명령을 수행시켜 줘야 되겠죠. 액션에서 이번에는 자, incremental reference update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동으로 reference 넘버가 부여되도록 액션을 명령을 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혹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부품 중에 저항 부품 중에 요 저항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왼쪽에 있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자, R1이 여기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부여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을 쭉 따라가 보세요. 저항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저항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저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게 R2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거랑 R2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저항이 있어요? 없죠. 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요 저항은 R3가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자, 이렇게 레퍼런스가 자동 부여된 거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자격 시험에서 시험 문제지에서 이런 애노테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레퍼런스를 부여를 해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잖아요. 스케매틱을 할 때 그 위치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시험지에 나와 있는 위치와. 그러면 애노테이트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 레퍼런스가 이게 R1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R1과 R2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레퍼런스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지랑 똑같이 레퍼런스를 부여하겠다고 일일이 이것을 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애노테이트 기능을 쓰지 않고 이 편리한 애노테이트 기능을 쓰지 않고 여기서 레퍼런스를 다 시험지랑 똑같게 맞추는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애노테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파트 레퍼런스는 활용을 하시고요. 꼭 그 다음에 그러면 시험지를 보고 부품 배치를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친구도 있는데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제가 아까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스키매틱 화면과 에디터 화면을 반반씩 놓고 여러분들이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에디터에서 풋프린트가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했었죠? 그건 뭐라고 했어요? 옵션에 어디에 있어요? 자, 옵션에 프리퍼런스에서 자, 요 미셀러니어스 탭에서 어디 있다고 그랬었어요? 인터 툴 커뮤니케이션만 체크되어 있으면 1대1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애노테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자동 정렬까지 했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디자인 룰 체크, DRC 체크를 합니다. 자, 그래서 DRC 창에서 이제 뭐 그 에러나 워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수정을 하셔서 정기적인 연결 부분을 여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로젝트 매니저 창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자 애노테이트 자 이것은 백 애노테이트 그렇죠? 그 옆에 DRC 디자인 롤 체크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해서 자 여기 액션에 여러분들 다른 건 뭐 그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create DRC 마커 for warning 워닝을 DRC 마커로 표시를 해 달라라는 거하고 view output 리포트 파일을 view output 바로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이 경로 여러분들 지금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있는 디렉터리 경로에 drc.drc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름 .drc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뭐 큰 문제 없이 자, 정기적인 규칙 체킹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싱글 로드 네트, 그 다음에 뭐 언커넥트 버스 네트 등 다 체크를 했는데 에라 워닝 없이 잘 됐네요. 그렇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디자인 룰 체크, 자, 애노테이트, 디자인 룰 체크, 이제 PCB 풋프린트 속성 입력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PCB 풋프린트 속성을 입력을 지금부터 이제 얼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B 풋프린트 속성을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풋프린트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PCB 에디터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PCB 에디터를 실행을 해서 자, 오늘 이번 강좌에서는 자, 여러분들 그 리드 타입 부품을 모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로울 타입 SMD는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PCB 에디터를 실행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B 에디터를 실행을 하시고요. 자, 여기 있죠? 플레이스 매뉴얼 선택을 하셔서 자,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라이브러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 라이브러리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 어드밴스드 세팅스에서 그리고 플레이스먼트 리스트로 와서 자, 패키지 심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사용할 그 부품의 풋프린트 중에 캡 196이 있어요. 그래서 캡 196을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품을 여러분들이 이제 LED의 풋프린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사용 ABCD 순으로 소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NEO 타이머 IC는 8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DIP, 듀얼 인라인 패키지 8의 3 요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사용할 다이오드는 DO41을 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쓸 풋프린트로 적당한지를 확인을 이렇게 꼭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점퍼 2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점퍼 2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이 자, 우리가 자, 저항은 RES400을 쓸 거예요. 그래서 RES400 한번 여기 다이오드랑 저희 간격이 똑같죠? 그렇죠? 예, 똑같죠? 예, 핀 피치가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저항 중에 자 RES 가변저항, RES 어드저스트 요것을 풋프린트로 사용할 거예요. 가변저항 쪽에. 그래서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사용할 풋프린트가 기본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스의 VT는 패킷 타입이 TO220AB인데요. 요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풋프린트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돼요. 자, 오케이 누르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NEO 타이머 IC인데요. 자, 여기 보면 룰러가 있어요. 여러분들 룰러. 쇼 메주어에서 룰러 자가 있죠. 그래서 자,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재볼게요. 클릭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100mm죠. 100mm로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100mm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요 핀과 핀 사이는 요 핀과 요 핀 사이는 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핀 피치라고 하죠. 요 핀 피치가 요게 이제 그 맞는 기판에 딱 꽂으면 딱 들어가요. 그러면 100mm라고 했잖아요. 요 간격이 그렇죠? 100mm. 100mm는 2.54죠. 2.54 밀리미터죠. 자, 이렇게 해서 디스턴트가 거리가 이렇게 100mm로 이렇게 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풋프린트로 내가 사용할 풋프린트가 다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핀 번호 같은 것들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캐소드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캡 196으로 사용할 우리가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1번이 플러스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변저항으로 사용할 것은 이 풋프린트인데 RS ADJ 어드저스트인데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와이퍼가 뭐다? 와이퍼가 자 와이퍼가 2번이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죠. 자, 다행히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파트의 풋프린트는 다 기본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뭐 따로
풋프린트를 신규로 생성할 필요는 없겠네요. 창을 닫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제 풋프린트 입력할게요.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Edit Object Properties 눌러주시면 이제 풋프린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 레퍼런스가 있고 각 레퍼런스별로 풋프린트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지요.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동시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밸류 값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캐패시터는 CAP 캡 CK05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 작은 점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같은 것은. 그 다음에 다이오드 3개가 있는데 1N4148 이것은 DO41이라고 하는 풋프린트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고요. 요 DO를 대문자로 써도 되고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LED죠. LED는 우리가 캡 196을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J1 파워는 자 점퍼 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도 점퍼 2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Q1 IRF 540N 모스 FET는 TO220AB를 쓰도록 하고요. 아까 확인했죠? 저항은 RES 400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00은 핀 피치가 400mm라는 뜻이죠?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입력하고요. 자, 스위치는 우리가 점퍼 3을 쓰도록 하고요. IC는 딥 8핀 듀얼 인라인 패키지 언더바 자 300mm 자 이렇게 그리고 가변장은 RES ADJ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지금 녹화 시간이 좀 이제 1시간을 가까이 돼서 마음이 조금 급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풋프린트 확인할 때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았을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제가 조금 빨리 진행된 것 같아서 자, 조금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했죠? 그럼 이제 이 창은 이제 닫으시면 돼요. 클로즈 닫고 자, 이제 풋프린트까지 다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인 네트리스트 파일만 생성하면 우리가 스케매틱 캡처 플로우에서 살펴봤던 모든 과정을 다 이제 1강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풋프린트가 잘 입력됐는지 자, 풋프린트 뷰어를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커넥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쇼 풋프린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점퍼 2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보여져요. 풋프린트가 오른쪽에 보여지지요, 여러분. 이렇게 풋프린트가 보여지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가변장도 한번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쇼 풋프린트 하면 여기 와이퍼 2번 단자 확인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요거 자 타이머 IC 8핀짜리 쇼 풋프린트 하니까 이렇게 보여졌죠. 자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듀얼 인라인 패키지 풋프린트 이름이 뭐였었어요? 8 언더바 3이었었죠. 요 8은 8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머 IC가 8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핀 수를 나타내는 거고 요 뒤에 있는 3은 뭐냐 하면 자 요 간격이에요. 자 뭐냐 하면 요 1번 핀과 요 8번 핀의 간격이 요 핀 피치가 얼마다? 300mm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300mm라는 뜻입니다. 300mm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도 풋프린트를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쇼 풋프린트 해서 볼게요. 자, 요 저항의 풋프린트 이름이 뭐였었어요? RES 400이었었죠? 그래서 400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핀과 요 핀 사이의 간격, 즉 요 핀 피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핀 피치가 400mm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풋프린트까지 잘 입력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큰 문제가 없다면 넷리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자, 여기 여러분 마지막 단계입니다. 1강에서 자, 요 넷리스트 파일을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create netlist. 자, netlist 파일 디렉터리는 이제 알레고로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create or update PCB 에디터 보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open board in OrCAD PCB 에디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제 자, 넷리스트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확인, 예,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에러 없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넘어가서 자, OrCAD PCB 자, 에디터로 잘 실행이 되었네요. 자, 실행이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강을 마치기 전에 자, 부품이 제대로 따라왔는지, 모든 부품이 이렇게 따라왔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따라왔죠? 그렇죠? 이렇게 잘 따라왔죠? 그래서 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 제대로 따라왔는지 이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부품을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U1, VR1까지 이렇게 잘 따라왔네요. 그렇죠? 따라왔죠, 여러분? done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 인터툴 커뮤니케이션 자, 그거 좀 한번 보고 1강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품을 클릭하면 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되죠. 타이머 IC를 클릭했더니 하이라이트가 되죠. 자, 요 D3를 클릭했더니 D3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R1을 클릭했더니 자, 저항 R1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커넥터 하이라이트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 배치할 때 PCB 에디터에서 부품 배치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옵션에 프리퍼런스에 어디 미셀러니어스에서 요거 인터툴 커뮤니케이션이 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1강 스케매틱에 대한 스케매틱 자, 강의를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